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4월 6일 오늘인데 국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축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국민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특권 포기도 없이 의원 늘린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론 보면은 의원 숫자 줄이는 것이 압도적 국민의 뜻이니까 국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따르기 위해서 의원 수 줄이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의원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임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천하겠다니까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힘 당원 아니지만은 국힘 대표 경선할 때 일찌감치 김기현 의원 지지 선언을 이 채널에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역시 지지받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고 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께서 초심을 무덤까지 유지를 해서 청년 시절의 꿈 이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잘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쭉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실망스러운 것은 김기현 대표 말하는 것 중에 살짝 실망스러운 것은 최소 30명이라는 저 표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의원 숫자를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근거 제시가 지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24년 총선에서 최소한 100명을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이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 공무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즉 현재보다 대략 한 80만 명 공무원 줄일 수 있고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줄였을 때 효과,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보다 더 중요한 주장이 지난주 조경태 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다시 나왔었습니다. 즉 내년 총선에서 100석 줄이자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지난번 국힘 대표 경선에 출사표 던질 때도 조경태 의원 이분만이 그때 제 기억에 의원 수 줄이고 의원 특권 없애고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자,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조경태 의원 대정부 질의 당시에 주요 국가들이 이미 벌써 의원수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매우 중요한 팩터들이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사실들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장한 팩터에다가 저희 평가도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미국 의원 제도 보면은 미국은 지금 상하원 535명 아닙니까? 그런데 1911년부터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11년 당시 미국 인구 9천만 명 약간 넘었다는데, 근데 지금 인구 3억 9천만 명 훨씬 넘었다고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영상을 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살짝 넘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110년 이상 인구가 한 4배가량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한 명도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이거 매우 경탄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미국 정치의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 강대국, 패권국, 유일한 패권국, 미국의 힘이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미국의 인구 비례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때
한국은 의원수 81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저도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영상을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그림 다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이런 거, 그다음에 한국의 공무원 증가 추세, 또 이 한국 공무원은 문도적 마기 정권 때 왕창 늘었죠. 예. 그래서 미국 인구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적정 의원 수 80명이라는 거, 공무원은 30만 명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어떤 거 그림 이런 거 같이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80만 명 잘라버릴 수 있고요. 반드시 잘라내야지 한국의 번영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그 이제 그 조경태 의원 다른 주장들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그 전에 이 대륙법 제도라는 거, 대륙법 제도, 영국 말고 이제 유럽 제도죠. 그 유럽 제도 중에 저는 이제 이 시기에 뒤돌아보니까 배울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 1등인 미국한테 배우지 2등으로 밀린 유럽한테 뭐 배울 거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한국 정치 등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뭐 미국식 유럽식 제구를 마구마구 섞어갖고요, 맛도 없는 잡탕 짬뽕이 되어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정치 제도 메뉴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썩은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쓰레기죠 저거. 한국이 이거 따라쟁이 하다가 지금 폭삭 망한 것이 현재의 저 아수라 국회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조경태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가 금년 23년 3월 17일자로 무려 106석의 독일 의원 숫자 줄였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팩트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도 이미 2020년에 의원 쓰레기 345석을 분리수거했다는 겁니다. 예. 이 의원 쓰레기들 말이죠.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말이죠. 포르노 보거나 애인과 문자질이나 해대면서, 예? 마누라하고는 그 시간에 문자질 안 하겠죠. 애인하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세비에 빨대 꼽아놓고 말이죠. 온갖 도적질 해대는 쓰레기들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뭐 평가하지는 않겠죠. 345석, 그 당시 이탈리아 의원 정수의 무려 3분의 1을 한 방에 싹 쓰레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탈리아 의원 숫자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는 건데, 와, 이탈리아 저거 완전 미친 또라이 아닙니까 저거? 예? 이탈리아 지금 저거 사실상 한국한테 추월당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망할만 해서 지금 망한 것 같습니다. 예. 또라이는 망해야 합니다. 예. 대만도 의원수 112명을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정원의 절반을 한 방에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의원 숫자 줄이는 그 어떤 역사적 물결이 이미 이렇게 전 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은 또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이런 거 한국이 빨리 앞장서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현재 헌법은 의원수 200명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면은 의원수는 200명에서 299명까지만 해야 하고요. 그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정부 질문에서 또 주장한 것이 가령 뭐 강남,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이런 데는 갑구, 얼구, 병구 이렇게 있다는데 기초자치단체장 이상의 의원수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좋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즉 대도시 지역구에 갑월병, 갑볼 이렇게 내 있는 거 모조리 싹 없애버리고 한 기만 남기자 이런 겁니다. 아주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역사상 16대 그러니까 IMF 당시에 의원 수 26석 축소한 전례가 이미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비례대표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한국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엔 없었습니다 이런 거. 예. 6대 국회에서 이제 도입돼 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 쓰레기가 지금 세금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당장 싹 없애자고 조경태 의원께서 주장을 하시네요.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직원 과거에 한 590명 선이었는데 지금 무려 3,033명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세금이 홍수처럼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거 300명 선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옛날에는 한 350명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2,700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보좌관이라는 거 저거 모조리 없애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비례대표 47석 없애버리면 4년간 1,500억 원 절감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가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 무효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즉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은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거. 예.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무효가 저절로 유효가 되는 것은 원칙 불가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쓰레기 의원들이 받는 돈은 전부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 수익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 돈 환수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환수시키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위헌 무효라면은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받는 돈도 전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 즉 불법 수익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의원수 줄여야만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거는 공무원 수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와 저는 뭐 같다고 봅니다. 네. 한국 인구 지금 소멸 중이지 않습니까? 22년 합계 출산율 0.79명이라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 세우는 기록입니다. 예. 이제는 이런 사례가 없었죠. 196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나던 인구가 지금부터는 연간 100만 명 정도 이제 앞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 예. 지금은 1960년대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나던 사람은 지금부터는 이제 죽어야 한다고요. 그만큼. 예. 근데 죽는 대신 태어나는 숫자는 지금 겨우 20만 명 넘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뭐 한 17만 명까지 뭐 심하면 15만 명까지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충격적인 그 팩트 아닙니까? 상황 아닙니까? 인구 감소는 주요 선진국들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 1등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걸 압도적 1등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구 감소 효과는 소비 시장 줄어들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한없이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23년에는 지금 잘해야 1.5%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0.5% 성장률까지 추락할 것 같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또 23년부터 30년까지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기 저성장 시대가 될 것 같다. 이게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남은 기간은 세기적 저성장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와 달리 경기가 계속 이제 후퇴가 되니까 정부로서는 세금이 안 거친다는 거죠. 세수가 지금 빵꾸 난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 대비 세수가 빵꾸 날 것 같다는 거죠. 이건 매우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인구 대비 과도한 의원 수, 과도한 공무원 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속 불가능한 낭비 구조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공재 생산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생산이라는 것은 뭐 그게 물건이건 서비스건 전부 다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 생산할 때 필요한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와 이와 달리 지금 공무원 숫자는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 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공무원 대략 80만 명 지금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 산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뭐 어떤 자세하게 세밀한 산수를 한다면은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연간 한 100조 원 가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80명으로 줄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방의원 수도 팍 줄여버리고요. 예? 그리고 연봉도 팍 까버리고요. 그러면 세금이 연간 한 100조 원 가량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 부족을 만회할 수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 저출산 대책, 불가피한 복지 지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공무원 한 80만 명 잘라내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돈 벌 테니까 그러면 세금도 낼 것이고 4대 연금도 저가 번 돈에서 낼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연금 개혁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령 최근 10년간 심심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사진과 같은 거는 은행 지점 통폐합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지금 8년 전 뉴스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지점 두세 군데 합쳐서 한 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그렇게 남은 한 개 지점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등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은행 서비스도 공공 서비스 일종이잖아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 통폐합해서 숫자 줄이는 뜻이 공무원도 줄이라는 겁니다. 예. 80만 명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줄여야만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인데 뭐 지금은 이제 은행을 사례로 들었을 뿐이고요. 은행 지점 서너 개 없애고 하나로 하듯이 이게 뭐 어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도 서너 개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기고요. 예. 그러면 쓸데없이 남아도는 선생들 모조리 다른 곳에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으로서 남아돈다는 것은 그거는 선생으로서는 부가가치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거 남아돈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은 그럼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 전체의 생산성, 효율성 높이는 거 아닙니까? 조선소 가서 용접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래서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도 결국 같은 거라고 보는데 너무너무 많죠. 지금 요즘 거의 뉴스가 되는 게 전부 이런 다운사이징 사례 아니겠습니까? 가령 오세훈 서울시장 얼마 전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거 무임승차 축소할 필요성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결국 인구 감소 여파 아닙니까, 이거? 예? 인구가 유지만 되더라도, 즉, 20, 30년 전처럼 지하철 사용 인구가 유지만 되어도 이런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도 저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팩트는 서울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예. 서울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약간 다른 문제, 시군구 인구 줄어들면은 시군구 두세 개 합쳐서 한 개로 해야 합니다. 이걸 확정하면은 대략 한 50여 년 후에도 이 인구 절벽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더해서 경상도 한 개로 통폐합되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더해서 전라도 한 개로 통폐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퍼주기 좋아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그러면 가차없이 파산 청산시켜버려야 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도 파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돼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근 시군구에 남은 물건만 통폐합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잘못해서 만약에 부도 났다, 파산됐다, 그럼 박수치고 좋아할 일입니다. 예, 없애버리라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파산한 시군구 공무원들은 모조리 잘리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 남아도는데 파산한 지자체 공무원 왜 인수를 합니까? 회사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조선소에서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동남아에서 인력 긴급 수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동남아 그 직원들 수입한 그 사람들 그 월급 주면은 그게 바로 이전 소득으로 달러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남아도는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용접이나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4대 보험도 너가 번 돈으로 내고, 그래야 연금 개혁도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 된다고 쌓은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사실상 교과서에 있는 그 썩은 지식 달달 외운 거 그 실질적으로는 저는 무가치하다고 보고요. 그거. 예. 예. 그래서 각급 공무원 시험 만점 받고 수석 합격해 봤자 쓰레기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지금의 저 국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가? 예.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실현하는 곳인가? 오히려 파괴하는 곳인가? 이 궁극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령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무는 헌법 수호 의무인데 이걸 지금 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는 헌법 파괴소이고 헌법 개판소이고 헌법 깽판소 아니냐. 저런 거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개헌할 때 헌법 깽판소 싹 없애버리고 지금 저 건물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싹 허물어버리고 시민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100배 낫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 깽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국가기관은 기속을 하지만 그 헌법재판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은 헌법 깽판소의 그 못된 짓을 회초리 들고 종아리 후려쳐서 징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할 일입니다. 예, 저 헌법 깽판소 늙은 무슨 새끼들 헛소리 깽깽거리는 거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너 그런 소리 다 쓰레기다 이겁니다. 지금 저 국회가 현재와 같은 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실현하는 곳이냐,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곳이냐, 이 어떤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아수라 도적대와 한패가 돼갖고요, 시장의 인허가권을 돈 받고 팔아쳐먹어서 기소까지 돼 있고 말이죠. 범죄 수익에 자기 지분까지 설계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수사받고 있는 그 아수라 시장 도적 마귀놈을 포함해서 다수의 부패 범죄자를 더불어 도적당 저거 편이면은 체포동의 부결시켜버리고 그래서 비호방탄하는 마귀질을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국힘의원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예. 상대적으로 가볍죠. 국힘의원은. 하영재입니까? 그 사람. 그 잡범이라고 막 껴껴거리면서 체포동의 해버리는 이런 썩은 문드러진 아수라 국회 아닙니까 저거? 예?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지옥까지 추락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저것도 그 아수라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수라 국회에 아수라 의장이라는 도적 마귀 머슴 새끼가 의원 도적 마귀 숫자를 50마리나 늘리자고 아가리 똥 싸는 소리 중얼중얼 거리갖고 말이죠. 당시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 독사새끼 짓거리는 일단 저지 당한 것으로 이제 보여서 안심인데, 그런데 더불어민주 파괴당 공산 마귀종자들 저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실안이 되어서 설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다시 의원 정수 늘리자고 깽판질하면서 한국 폭삭 망하게 하려는 짓을 또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어느 쓰레기가 역적질을 해대는지 이 감시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고보조금 이거 완전 폐지하고요. 선거공영제도 완전 폐지해서 정치를 돈벌이 밥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세금으로 역적질, 간첩질하는 거 원천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네. 네.
늙은 그 정치 찌꺼기 모습만 봐도 아주 혐오스러운데 아이 그런 그 늙어 빠진 인간 쓰레기들이 늙었으면 과이나 짜고 말이죠. 흙으로 돌아갈 준비나 하지. 아이 여러 마리가 말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슬슬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기어 나오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를 자꾸 꽥꽥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저것들이 미니 정당 하나 급조를 해서 세금 빨대 만들자 도적질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그 정당 국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더불어 사기 조작 도적 마기당, 더불어 깽판당, 저거, 더불어 민주 파괴당, 더불어 도적당, 저거, 더불어 공산 마기당, 저 총자들이 정당 국고 보조금, 이거 결국 세금으로 정치 홍위병 동원하는 거 아닌지, 세금으로 간첩질 하는 거 아닌지, 그냥 주말마다 이 충신, 정부, 전복 시위나 지금 해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에 대해 세금 1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요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